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제 포럼 글로벌 위기 해결법이 있습니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전 포럼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온라인 포럼 글로벌 위기 해결법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설명할 수가 못해요. 달코니는 안에 아이들이 있는 괴물 같은 방식으로 서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측한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학적 모델이 포함된 기후 보고서가 글로벌 위기, 우리의 구원은 통일 속에 있습니다. 에서 발표된 이후로 5개월 10일 지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들은 이전 포럼에서 언급된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기후 세르베루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진. 마그마의 상승은 전례 없는 지진의 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지진 활동은 해저와 육지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황당한 것은 지진 기관, 국제 지진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지진의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 성장, 즉 지진의 수가 통제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진 활동의 증가 속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음 단계마다 지진 횟수가 3배씩 증가합니다. 지난 포럼 이후 161일 동안 전 세계에서 규모 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686회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그중 10건은 진도 7의 파괴적인 지진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지진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캐나다에서 몇 차례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역 역사상 처음으로 규모 5.8 도달했습니다. 행성의 여러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도네시아에서 진도 5.6의 얕은 지진이 발생하여 31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5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전에는 규모 6 이상의 매우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이러한 파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규모가 한 단계 낮은 지진이 이미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진도 7.8과 7.5의 두 차례의 대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어 3월 초에는 이미 11,000건을 넘어섰고 그중 2,500건은 규모가 컸다. 단 몇 분 만의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는 공식 데이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행사 전날인 2월 5일 피지 제도와 마리아나 해구 지역에서 깊이 500km가 넘는 일련의 심층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터키에서 재앙을 촉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확히 마리아나 해구의 심층 지진이었습니다. 심층 지진.
지진은 일반적으로 지각이 더 부서지기 쉽고 균열이 있는 5에서 80km 깊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700km 이상의 깊이는 네부멘틀의 암석이 성형 점토와 같은 플라스틱이고 균열이 없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7년 동안 신층 지진의 횟수가 10배 증가했습니다. 마그마가 상승함에 따라 마그마의 압력이 낮아져 캐비테이션 동안 피처럼 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액체 마그마의 심층 지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마그마의 비등과 캐비테이션 폭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개의 핵폭탄에 해당하는 폭발이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얕은 해양 지각은 5km에 불과하며 가장 깊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즉, 마그마의 캐비테이션 폭발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 지질조 사국에 따르면 지난 포럼 이후 지난 2023년 3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깊이 400km, 규모 4의 심층 지진이 429건 발생했다. 5년 전 같은 기간 동안 308번의 지진이 있었다. 올해 마리아나 해구 지역에서는 1월 3일에 566km 깊이에서 규모 4.3, 2월 5일에 533km 깊이에서 규모 4.3이 2건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가장 깊은 700에서 750km에서 5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4개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1개는 아르헨티나 지역에 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2개에 불과했다. 불행하게도 지진의 깊이, 규모, 횟수의 증가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100%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이상. 지난 10만 년 동안의 지질학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격한 자기장 이동이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자기장이 8dB 정도 약해졌습니다. 1995년 이후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자부폭이 평소보다 4배 빠른 속도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기장은 이전보다 10배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최근 지구에서 엄청난 양의 비정상적인 극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극지방 너머에 위치한 도시 거주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이 현상은 중부 유럽, 러시아 중부 지역, 미국 남부, 호주, 뉴질랜드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로라는 녹색에 의해 지배되지만 이제 하늘은 점점 더 빨간색 음영으로 깜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붉은 색이 대기의 낮은 층에서 산소 연소로 인한 빛이기 때문에 놀라운 신호입니다. 이러한 오로라는 자기장이 계속해서 약해져서 점점 더 많은 태양 및 기타 더 위험한 방사선을 우주 공간에서 지구에 더 가깝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갈고리와 균열, 코로나 글로우, 스티브, 땅에서 솟아오르는 빛 기둥 등 다른 자기 이상 현상의 출현과 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케르베로스의 블랙마크이며 이러한 자기 이상 현상의 비정상적인 성장은 또한 우리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코어에서 증가하는 중요한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화산 활동. 빙의 연구에 따르면 12,000년마다 화산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지구의 지각에 더 가까운 마그마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빨간색 원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들은 24,000년마다 화산 폭발이 더 격변적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초화산 폭발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켰습니다. 포럼이 열린 지 2달도 안 되어 50회 이상의 화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11월 중순부터 11개의 강력한 화산이 말 그대로 매일 차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쌍으로 일어났습니다. 2023년 3월 11일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메라피 산의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행성 내부 활동의 증가에 대한 또 다른 징후는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의 동기화입니다. 2023년 3월 18일 에콰도르 앞바다 태평양에서 수심 66km에서 진도 6.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고 인근 3개의 성층화산이 동시에 활동을 늘렸다. 이 상호작용이 먼 거리에서 나타난다는 것도 무섭습니다. 에콰도르의 지진은 옐로스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데라는 지진에 반응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화산 폭발. 그리고 옐로스톤 폭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리아나 해구 근처에서 진도 10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지진은 우리 문명의 기억 속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힘은 마그마가 5km 지각을 쉽게 찢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섭입 때 지판이 다른 판 아래로 기어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3D 모델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지금 하판이 이미 마그마에 의해 용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판들이 이제 바닥에서 침식되고 있으며 핵멘틀 경계에서 솟아오르는 녹은 마그마에 의해 용해되고 있습니다. 포럼이 있은 지 불과 이틀 후인 2022년 11월 14일 미국 지질조사국은 마리아나 제도 북쪽 화산호의 일부인 수중화산 IE가 10월 중순부터 폭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리아나 해구의 지진 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포럼 날짜로부터 거의 5개월 동안 마리아나 해구 주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33회 발생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19회만 발생했습니다. 포럼이 열린 지 불과 한 달 반이 지난 1월 16일 일본에서 멀지 않은 마리아나 아크와 같은 지각들을 따라 규모 6.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지는 409km였다. 그리고 같은 날 니시노시마 화산이 단층 아래에서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지진이 조금 더 낮은 마리아나 해구 자체에서 발생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지진 및 화산 활동의 증가는 마리아나 해구 북쪽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활성화는 마리아나 해구에 더 가까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것은 프로세스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놀라운 신호입니다. 불행히도 글로벌 위기 해결법이 있습니다. 포럼의 보고서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른 예측입니다. 유압 충격. 우리는 이벤트 개발의 다양한 변형을 계산했으며 현재 사이클의 가장 가벼운 변형이라도 모든 인류가 죽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학적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늦어도 2036년까지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추가 개발은 지각의 내부 균열로 이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각의 미세 균열이 발생하여 마그마 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다에 있는 지각의 가장 얇은 부분에서 대규모 파열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이 파열이 마리아나 해구 지역에서 발생할 확률은 99.9%입니다. 마그마 플룸에서 나오는 거대한 양의 마그마가 순식간에 마리아나 해구를 찢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입방미터의 물이 수십억 입방미터의 마그마를 만날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폭발은 지구상에서 사용 가능한 전체 핵무기 비축량의 수천 배에 해당합니다. 극한의 압력을 받으면 바다는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폭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지와 섞인 거대한 증기 기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이 거대한 증기 기둥이 너무 높이 치솟아 대기권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대기는 담요처럼 웅크리고 태양풍에 의해 날아갈 것입니다. 즉, 우리의 대기는 문자 그대로 전체 수역과 함께 휩쓸려 갈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거대한 폭발은 지구 내부로 향하는 강력한 수력 충격을 일으킬 것입니다. 접선 방향으로 퍼질 마그마로 행성의 중심으로 향하는 매우 강력한 폭발파가 있을 것이며 이것은 추가적인 캐비테이션 과정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열배만큼 모든 방향으로 마그마의 갑작스러운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10배 더 많은 마그마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내부에서 행성을 찢을 것입니다. 그러한 충격으로 인한 마그마는 빛의 물질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모든 화산, 균열, 골절, 암석권판의 모든 경계가 동시에 폭발하고 분출합니다. 지구는 화성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용암류로 범람할 것입니다. 당연히 충격으로 인해 내핵은 튕겨나가고 외핵의 움직임은 멈춥니다. 우리 행성은 죽을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핵의 정지로 인해 우리 행성의 전자기장은 사라지고 중력장은 거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위성은 지구 근처 궤도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달을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이것에 의해 위협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류로서 우리는 이미 완전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살아있는 행성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타이머가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년 이상을 가지고 살아온 사실이며 이제부터 여러분은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포럼에서 글로벌 위기, 우리의 구원은 통일 속에 있습니다. 발표된 모든 예측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실제로 이전 포럼에서 제시된 기후 보고서는 삶을 전후로 변화시켜 가치에 대한 완전한 재고를 강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보고서는 수십 년 동안 창조적 사회 프로젝트의 국제과학계의 연구 주제였던 모든 거대한 정보의 일부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인 글로벌 위기, 해결법이 있습니다에서 여러분은 존경하는 연사들로부터 기후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을 듣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믿으세요. 이 보고서는 전 세계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요한 정보가 지구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우리의 자원봉사 번역가들 덕분에 지금 당장 150개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동시에 그들의 동료 시민들을 위해 이 포럼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이름이 해결법이 있습니다. 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럼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위기로부터 인류를 위한 주요하고 유일한 방법을 가장 자세하게 고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출구는 우리에게 전쟁의 부재, 기후 위협의 제거 종의 한계를 넘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개발 전망의 공개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합니다. 오늘 포럼 글로벌 위기, 해결법이 있습니다. 에서의 모든 것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포럼 글로벌 위기, 해결법이 있습니다의 모든 정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시됩니다.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포럼이 출처로 인용되는 경우 본 포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한 없이 사용,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럼블 플랫폼의 새 채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도록 초대합니다. 방송 아래의 설명에서 이 채널과 다른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방송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금 바로 생방송을 시작하고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시면 감시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을 소개하고 저명한 연사들 소개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엘리자베타 크로모바, 지질학자 및 지구 물리학자. 엘리자베타 씨는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주립대학교에서 지질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창조적 사회 프로젝트의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 및 분석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엘리자베타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 지진 및 화산 활동 분석, 지구의 지구 역학 및 지구 물리학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MBA를 취득한 화학공학 존 안 박사님은 에너지, 화학 공정 및 자연과학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문가입니다. 존안은 인시대에서 MBA를, 위는 공과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신기술 개발 전문가인 아나스타샤 파시그레바는 화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샤 씨는 창조적 사회 프로젝트의 독립적인 국제 과학 커뮤니티 플랫폼의 일부로서 과학자들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십 번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대기의 기능 및 화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조정하고 아나스타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구상에서 지진 활동의 성장을 연구하는 분석가 팀의 일원입니다. 포럼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2일, 우리는 수백 명의 과학자들과 창조사회 프로젝트의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1996년부터 수십 년간 수행된 연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지구역 학적 재난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그 보고서의 계속을 발표할 것이고, 우리는 현재 지구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심화시키고 공개할 것이며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줄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포럼에서 글로벌 위기, 우리의 구원은 통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학제 간 연구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고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000년마다 외부 우주 충격의 흐름이 태양계 전체를 관통하고 모든 행성과 달의 핵들을, 그리고 심지어 태양의 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충격이 지구의 중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24,000년마다 이 우주 방사선의 흐름은 더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특정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행성의 중심부에 대한 우주적인 영향 때문에 1995년에 지구역학적인 변화의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진과 마그마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행성의 자기장의 뚜렷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행성의 자전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행성의 축이 가속도와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코어의 바운스가 기록되었습니다. 행성의 불안정과 가열, 그리고 행성의 가속의 결과로 인한 원심력의 증가로 인해 용융된 마그마가 중심핵과 멘틀 사이의 경계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그마의 상승은 1995년 녹는 빙하의 성장을 야기한 서남극과 그린란드 아래 마그마 방해 활성화를 촉발했습니다. 같은 해 세계대양의 바닥 물의 가열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수면의 열 이상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되고 대기의 습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질역학적 과정의 성장은 화재, 홍수, 비정상적인 강수량, 폭풍, 허리케인, 가뭄, 비정상적인 온도 변화,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과 같은 자연재해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수학적 모델은 현재 지구력 합적 및 기후적 대재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6에서 7년 후에 이미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세계 경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델은 또한 우리가 지구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재앙의 2만 4천 년 주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이미 이전 주기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2036년에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우리 행성에서 거대한 마그마 돌파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행성을 몇 분 안에 화성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주의적인 사회 형태로 산다면 인류는 그 시점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왜 인류가 2036년까지 살지 못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지구 중심부의 불안정화, 마그마의 상승, 심층 지진의 성장과 관련하여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1만 2천 년에 한 번꼴로 외계에서 우리 행성으로 들어오는 외부 충격이 왜 중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행성 중심의 구조의 특이성은 무엇인지 밝혀낼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화성이 실제로 어떻게 멸종했는지 그리고 왜 지구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목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왜 이 대재앙의 순환이 우리 지구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지구의 주요 방어 메커니즘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나중에 그것이 어떤 종류의 메커니즘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 당신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의 기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수학적 모델이 현재 사건의 역학을 고려할 때 이 재앙은 사회의 소비자주의적 형식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학적 모델이 정확한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의 명백한 예는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지진이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세계적인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왜 이러한 지진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께 그 사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것은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공포를 말로 전달할 수는 없어서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2월 6일 밤 터키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후에는 규모 7.5의 또 다른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터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를 시켰고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분 만에 그것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0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냥 즉시 끝났습니다. 나는 깨우고 가족을 깨웠어요. 우리가 내려가는 동안 콘크리트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나는 사방에 연기가 자욱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연기, 딱딱딱딱딱 창문이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집들이 우리 눈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근처 어딘가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먼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것을 듣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 말은 그것을 듣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부모를 집에 두고
아이들을 꺼내지 못한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가 인터뷰한 한 남자는 5층에 살았습니다. 그는 집이 막 무너졌다. 지진이 시작됐을 때 나는 발코니로 뛰쳐나갔고 2분 후에 그냥 밖으로 나갔다. 내 옆에 있는 아파트 건물은 완전히 수평을 이루었고 7층의 아파트가 바닥에 수평을 이루었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땅바닥에 누워 내 아이를 달라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폐허 위 콘크리트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주웠지만 그녀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잔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이 발코니는 서로 위에 쌓여 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안에 아기들을 안고 그렇게 기괴한 방식으로 접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폐허가 된 집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타이는 파괴되었고 하타이는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2일 동안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어떤 건물에도 거주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지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한 한 남자는 지진 이후에 자신의 전화번호부에서 200개의 연락처를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200. 공식적으로 그들은 5만 명이 그곳에서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2만 채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8만 채의 건물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2만 개의 건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5층 건물이라고 합시다. 모든 건물은 5층이었습니다. 오른쪽 각 층에 3개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총 37만 5천 채의 아파트가 있고 각 아파트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또한 터키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은 지진 발생 후 첫날 많은 비명소리와 잔해 밑에 남겨진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러한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앉아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그녀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를 구하는 어머니가 길을 따라 운전하고 떠나려고 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 차에 태웠는데 이번에는 도로가 막혔습니다. 물건들, 돌들 그리고 돌들이 지붕들로부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유일한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 3자녀와 제 아내가 이 건설 현장에 누워 있습니다. 지진 3일째입니다. 내 아이들은 이미 여기에서 추위로 죽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발신자는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떠납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나는 5일째 되는 날 그곳을 떠났고 구조대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잔해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를 녹화하고 게시물을 작성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알리고 구조대원에게 특정 지리적 위치, 자신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게시물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잔해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2가족 또는 3가족 또는 4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웃들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다시 말해, 기회가 있고 사람이 있고 우리 사회와 인적 자원의 기술적 잠재력을 사용하여 우리가 여기에 집중한다면 사람을 보내고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 시간을 희생하고 나라와 반려와 도와주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모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질문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일종의 선사시대 기계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살인을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화상 카메라, 미사일, 탱크,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15km 떨어진 곳에서 저격수를 찾을 수는 있지만 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장비가 없어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이유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가지안테페와 누르다지의 도시에서 일했습니다. 팀 전체가 즉시 작업을 시작하여 모든 방, 모든 균열, 모든 빈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안으로 기어 들어갔고 누군가 쌕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찾기 시작했고 계속 기어갔고 소리를 향해 기어갔고 이 소리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결국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를 파헤쳤고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이 한 번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조차 모르겠습니다. 모두에게 외쳤고 찾았다. 즉시 모든 사람들이 온갖 장비를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를 조금 움직여야 했지만 우리가 그를 움직일 때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음소리에 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부서졌고 그의 팔은 무게가 몇 톤인지 모르는 거대한 석판에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벽을 비웠고 그중 한 명이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더 살펴보니 거기에 다른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향이 도착합니다. 그런 장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듣기 전에 확성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서 터키어로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응답하고 두드리고 긁으십시오. 이제 귀하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장비,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사람까지도 가만히 있어야 하며 발을 질질 끌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얼어붙고 듣기 시작합니다. 구조대원은 무언가를 들으면 그 방향으로 어딘가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머거리 벙어리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것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생존자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이 들 때마다 그럼 아마 다시는 깨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있었고 며칠 동안 그들은 그냥 얼어 죽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인용입니다. 즉시 죽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터키 지진학자 아메트 에르칸에 따르면 18만 명의 사람들이 잔해 아래에 남겨졌습니다. 팔다리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내장이 찢겨진 채 콘크리트 더미 속에 깔려있던 18만 명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몇 주 동안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80개국에서 2만 명의 구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한 가구당 1인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집 전체를 부수고 돌무더기에 깔린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방금 한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 두 건물 아래에는 아직 200명의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원들은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 도시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을 평가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잔해 속에서 누군가가 국제기구와 운기관이 그들의 필요를 평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파괴된 마을, 인프라도, 작동하는 병원이나 진료소도, 경찰도, 법과 질서도 없습니다. 도처에 난동을 부리는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빵집은 문을 닫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장치에 맡겨졌어요.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왜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텐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야, 아들아. 이미 모든 천막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약탈자가 있고 도둑이 있습니다. 말라자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제거했습니다.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 앉아 TV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TV에 있든 전화에 있든 노트북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것은 단지 이미지이고 영화입니다. 하지만 젠장, 이들은 진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사랑하는 사람, 친척, 친구가 있으면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눈을 보세요. 그들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튜브고 이것이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것은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유튜브에서 보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운명의 자비에 맡겨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그들을 운명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창조적 사회를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주의 형식을 지지하기 때문에 빌어먹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앉아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불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불 옆에 앉아있고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돌아다니며 약탈자가 있고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시체 냄새, 신경쇠약 환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섭다. 그리고 심판의 날은 더욱 무서울 것입니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주의 형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이 케르베로스의 소나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케르베로스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고 있고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기호 전날 그들은 아기를 꺼냈습니다. 128시간 후 그들은 잔해 밑에서 아기를 끌어냈습니다. 순진무구한 그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와닿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이 조금 깨어나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이 단결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간 감정적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파국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지진 전에 저는 창조적 사회의 다리아 씨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후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비디오, 그 모든 사실과 진실, 창조적 사회에서 발행한 모든 보고서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본 것을 온 세상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진으로 터키 국가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터키 국가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창조적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그들에게 케르베로스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나기가 바로 이 순간 우리 각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번에 어디에서 공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비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해 속에서 죽게 내버려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끔찍합니다.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 문제를 사회의 소비자주의 형식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와 같은 지진과 재난이 해마다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의 목표는 이러한 원치 않는 현실을 방지하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같은 재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회의 형식을 소비자주의에서 창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할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대격변을 예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럼이 전념하는 두 가지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연자인 엘리자베스 크로모바 씨에게 발언권을 돌려드립니다. 수년간 우리는 12,000년 주기의 대재앙으로 인해 대재앙, 화산, 지각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세계 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정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나 시리아와 같은 재난을 보는 것은 정말 무섭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욱 두렵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러한 비극 이후의 기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다시 가라앉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과 지구 내부의 지질학적 활동의 성장 문제가 주요 국제 의제가 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재앙이 발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을 연구하고 출구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학제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을 연구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 즉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진정한 원인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든 사람들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적 모델이 확인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제 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끔찍한 재난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진도 7.8과 7.5의 두 개의 강력한 지진입니다. 그 원인은 심층 지진의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깊은 초점의 지진은 300에서 700km 깊이의 멘틀에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그들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연구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멘틀은 연성 매체이고 그 안에서 부서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 포럼에서 이것에 대해 논의했고 이제 우리는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심층 지진을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할까요? 신발 지진의 수가 증가한 그래프를 보세요. 1995년의 디포커스 지진의 급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정확히 자기극과 지리극의 급격한 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ISC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8년 동안 디포커스 지진의 수가 5배 증가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500km 이상의 깊이에서 발생하는 심층 초점 지진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발 지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에게 극도로 충격을 준 사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에 발생한 모든 심층 집중 지진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있나요? 중동 아래,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위치한 영토 아래. ISC에 따르면 435마일 깊이의 중동에서 2021년에 190번의 지진이 발생한 반면 세계의 나머지 지역은 70번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21년은 이런 종류의 지진이 일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눈에 띄는 해입니다. 이렇게 많은 동시다발적인 심층 지진이 기록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2021년에 발생한 대지진의 갑작스러운 급증이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극적인 지진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결론짓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진으로 인해 판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위험한 지진 활동이 전례 없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층 지진의 위험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협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발 지진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의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깊은 초점의 지진은 실제로 186마일 이상의 깊이에 있는 마그마의 폭발입니다. 그것들은 지구 내부에서 수십만 개의 핵폭탄이 폭발한 것과 맞먹습니다. 만약 그러한 폭발이 10km 깊이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옐로스톤 초화산보다 몇 배 더 클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12,000년 주기 동안 우리 행성의 중심핵은 추가적인 에너지를 핵으로 전달하는 외부 공간으로부터의 외부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에너지는 비정상적인 밀도 때문에 우리 행성의 내부 핵과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내부 핵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내부 코어의 비정상적인 가열로 인해 용융된 철로 구성되어 내부 코어 주변을 끊임없이 이동하는 외부 액체 코어는 더욱 가열되어 유동적이 됩니다. 연구자들은 2000년 이후로 바깥쪽 중심부에 녹은 철의 흐름이 3배나 빨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현재 캐나다에서 시베리아로 태평양 아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극을 표류하게 하는 것은 바깥쪽 중심부에서 이 플럭스의 가속입니다. 코어의 비정상적인 가열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은 핵이 발전기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열은 자기 발전기가 불균형하게 하고 그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을 약화시킵니다. 여기에는 최근 수십 년 동안 2배로 증가한 자기장에 움푹 들어간 남대서양 변칙 현상의 확장이 포함됩니다. 액체 외부 코어가 가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과 같이 액체 외부 코어에 용융된 물질이 대량으로 멘틀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외핵의 용융물은 멘틀뿐만 아니라 지구 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제도와 사모아 군도 연안의 일부 수중 화산에 굳은 용암에서 내부 코어에서만 발견되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무거운 철 동위원소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역사에서 액체 코어의 용융물이 지구 표면에 도달한 기간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액체 철을 중심에게 경계에서 1800마일 위로 밀어올리기 위해서는 내부 충격이 얼마나 강력해야 할까요? 곧 우리는 분출되는 용암에서 동일한 성분을 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깥쪽 핵은 껍질에서 깨어진 달걀처럼 멘틀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액체 중심액의 유출 지역에서 더 뜨겁고 더 유동적이며 더 많은 마그마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심부 바깥쪽 경계에서 그러한 마그마 흐름이 위치하는 2개의 주요 지역이 있습니다. 선을 그으면 하나는 아프리카 아래에 있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 아래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2개의 거대한 마그마 흐름 구역은 각각 대륙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100배나 높습니다. 그들이 떠오를 때 그들은 지구의 마그마 플럼과 화산을 먹이면서 나무처럼 갈라집니다. 2020년 과학자들은 하와이 아래 중심부와 멘틀 경계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의 태평양 지역이 이전의 추정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핵의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녹은 마그마의 이 지역들은 지구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지진파의 수천 개의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감지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지진파가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액체 마그마가 더 많은 초저속 지역과 액체 코어 자체가 누출되는 초저속 지역입니다. 이 정보를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깊은 초점의 지진을 기반으로 등록하는 마그마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우리 행성의 멘틀에는 훨씬 더 많이 자라기 시작한 액체와 녹은 마그마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중심액이 현재 우주로부터 외부 충격을 받고 있는 지구의 그 부분에서 즉시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녹은 마그마는 더 액체와 액체가 됩니다. 이렇게 녹은 마그마가 아직 가열되지 않은 더 차갑고 차가운 마그마와 만나는 멘틀의 그 장소들에서 소용돌이와 역류가 발생하고 이것은 캐비테이션 폭발로 이어집니다. 캐비테이션 폭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강력한 핵폭발입니다. 수백만 개의 핵폭탄의 힘으로 마그마가 모든 방향으로 접선적으로 갈라지는 폭발입니다. 어트킨 효과의 방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트킨 효과 또는 전기 유압 효과는 액체 매체의 고전압 방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 결과 10만 기압 이상의 국수 압력을 갖는 초고임 펄스 유압 충격이 발생합니다. 영상을 보면 방전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행성 내부에서도 캐비테이션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보면 방전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행성 내부에서도 캐비테이션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캐비테이션 폭발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것들은 중심액이 아직 마그마를 가열하지 않은 뜨겁고 차가운 마그마의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바다가 암석권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다 아래의 멘틀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이 바다의 기능은 사라집니다. 바다는 내부에서 열을 끌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행성 내부의 에너지는 더 적었고 캐비테이션 폭발은 더 적었습니다. 마그마는 식힐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은 깨지고 악순환 속에서 하나의 것이 다른 것을 심화시킵니다. 바다가 더 뜨거워질수록 더 많은 내부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왜 바다가 암석권을 적절하게 냉각시키는 것을 멈추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캐비테이션 폭발이 또한 중심액을 강타하여 중심액의 균형을 더욱 흐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캐비테이션 폭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 내부의 특정 영역에서 나오는 그들의 리코츠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리코슈트들은 지진학자들이 표면에 기록한 깊은 초점의 지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비테이션 폭발의 위력을 상상해 보세요. 표면의 진도 8의 깊은 초점의 지진이 기록된다면 말이죠. 마그마에서의 폭발 자체는 몇 배 더 강력합니다. 깊은 초점의 지진은 이제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가라앉아 판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멘틀의 느슨한 영역을 형성하는 섭입 영역에서 기록됩니다. 이러한 영역에는 반사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캐비테이션 폭발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것의 리코켓일 뿐입니다. 폭발로 인한 충격파는 액체 마그마를 가로질러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깊은 초점의 지진을 기록하는 그 지역에서 마그마는 액체이고 이미 표면에 접근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슈퍼화산은 액체 매체에 의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에이러와 옐로스톤은 공동 폭발로 인한 파동이 전파될 수 있는 액체로 녹은 마그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비테이션 폭발은 또한 위험한데 왜냐하면 그것들의 파동이 액체 마그마를 통과할 때 암석권 판의 경계와 단층을 따라 압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일련의 지진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2월 6일 마리아나 해구 아래 깊은 초점의 지진으로 기록된 리코셰트가 발생한 캐비테이션 폭발이 아나톨리아판,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세 판의 교차점에서 압력을 발생시켜 두 번의 강력한 지진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관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신발 지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폭발의 근원 자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작은 지진들, 소위 말하는 때들. 공동 폭발이 액체 마그마에서 접선적으로 갈라질 때 발생합니다. 또한 창조적 사회과학계 팀이 창조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층 지진 데이터를 분석해 시각화를 준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찾는 방법에 대한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자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시려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climate@creativesociety.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멘틀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대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심층 지진의 증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모든 정보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왜 이 그래프가 그렇게 놀라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종류의 지진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결국 신발 지진의 증가는 행성 내부의 캐비테이션 폭발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다시 지구의 중심부가 빠르게 불안정해지고 가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끔찍한 재난, 지진, 화산 폭발의 접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캐비테이션 폭발은 어트킨 효과와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거대한 방출은 다음 방출을 야기하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의 방출을 자극합니다. 한 번의 캐비테이션 폭발은 행성 내부의 다른 폭발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킵니다. 만약 바다가 암석권에서 대기로 열을 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끔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지금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에너지는 우리의 발밑에 축적되고 캐비테이션 폭발을 훨씬 더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동기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캐비테이션 폭발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충격파가 지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재난의 수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캐비테이션 폭발의 증가로 인해 슈퍼화산 폭발의 위협이 점점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비테이션 폭발은 단순히 병에서 코르크 마개가 날아나올 때 샴페인 병의 바닥에 부딪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폭발 중 하나로 인해 옐로스톤과 같은 슈퍼화산의 코르크 마개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2036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캐비테이션 폭발은 행성 내부의 마그마가 가열되고 부피가 팽창하며 지각에 더 가까이 다가가 압력을 가하게 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지진과 화산 활동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마그마의 상승은 종종 최근에 매우 빈번해진 지진의 무리를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진들이 마그마가 상승하고 지각을 뚫고 나가면서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그마는 녹고 연소하면서 지각에 새로운 구멍을 형성합니다. 마그마는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며 순환합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내려올 때 마그마가 만들어낸 공동의 압력은 떨어집니다. 게다가 위에 있는 바위들은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 공동 위를 닿게 하여 마그마가 표면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진 집단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마그마가 완전히 분출하는 것을 막는 보상 메커니즘입니다. 지각에 이러한 보상적인 기능이 없다면 마그마 방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어떤 화산도 멈추고 폭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진의 무리가 표면에 더 가까이 등록되면 이것은 마그마도 그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화산은 이미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최근에 우리는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엄청난 수의 지진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2022년 12월 반다이 화산이 단 하루 만에 786회의 여진이라는 기록적인 지진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그마가 이미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산의 분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강력한 화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약 12,000년 전 두 번의 주기였다는 것입니다. 녹은 마그마를 표면으로 밀어내면서 지구 중심부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 1995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여러분은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가고 재앙적인 분출이 시작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과학 논문에서 여러분은 마그마 깃털의 상승이 보통 연간 2에서 3cm의 속도로 일어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격변의 주기 동안 마그마는 며칠 안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보르가르안 화산이 폭발했고 마그마가 24km 깊이에서 표면으로 올라가는 데는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그마 수로가 이미 발견된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을 때 마그마가 더 이상 이전 채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그마는 지구상의 여러 지점에서 지각을 직접 뚫습니다. 2019년 5월 마다가스카르 지역의 레위니옹 섬 근처 마요트 해안에서 새로운 화산의 탄생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보다 1년 전 이 지역의 80km 깊이에서 암석권 기저부에서 비정상적인 지진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마그마가 이 거리인 80km를 이동했고 2019년 5월에는 지표면에 화산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노신멘틀 경계에서 아프리카 용융물질 이상 영역 바로 위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마그마의 상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과정이 수백만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몇 달 만에 일어납니다.
이 마그마 상승률은 화산학자들이 12,000년 주기 밖에서 화산 폭발을 관찰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마그마 상승은 외부의 우주적 충격에 영향을 받는 행성의 중심부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열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마그마는 훨씬 더 뜨겁고 다른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아이슬란드의 파가다스팔 화산과 2021년 스페인의 라팔마 섬의 쿰브레 비에아 화산 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쿰브레 비에아의 용암은 초유체로 역사적인 현무암 분출 중에서 점도가 가장 낮은 것이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마그마 상승의 모든 사례와 다른 구성의 용암의 출현을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기록된 많은 화산 이상이 중심부와 멘틀 사이의 경계에서 마그마 흐름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구별되는 영역은 가장 유동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초저음파 속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 중 많은 곳들이 핫스팟 위의 마그마 방들을 먹입니다. 즉, 이제 지구상의 핫스팟 지역은 지구의 핵에서 마그마 충동을 직접 받기 때문에 주로 마그마의 상승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옐로스톤은 이런 핫스팟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별 화산이나 심지어 한 쌍의 화산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화산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앞으로 더 강력한 화산 활동만을 관찰할 것입니다. 슈퍼화산을 포함하여 그 중 하나는 수년 동안 폭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옐로스톤 슈퍼화산입니다. 초화산 옐로스톤과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시뻘겋게 달아오른 화산재의 눈사태가 화산에서 사방으로 휩쓸려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화산재 구름은 시속 200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것입니다. 화산재는 화씨 1500도까지 매우 뜨거울 것인데 이는 피자 오븐보다 2배나 더 뜨겁습니다. 분화 당시 화산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경 750마일 내에서 파괴될 것입니다. 미국은 폼페이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재는 매우 날카롭고 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공중에 떠 있을 것이고 그것을 흡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화산재 배출로 인해 태양광선이 지구 표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차단하고 지구 전체를 화산의 겨울과 밤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평균 대기 온도는 섭씨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몇 달 안에 빙하기가 올 것입니다. 옐로스톤의 폭발은 또한 다른 슈퍼화산의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1년에 진도 10의 지진이 지구 전체를 휩쓸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죽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술적인 문명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옐로스톤 화산 폭발의 빈도는 약 500년에서 80만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규모의 마지막 분출은 63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분화가 일어나기까지 아직 수만 년이 남아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가 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창조적 사회 USA 비영리 법인의 올가 슈미트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의 페이지에 옐로스톤 칼데라가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지질 조사국인 USGS는 옐로스톤 칼데라와 함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게시물이 작성된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이 보장하는 것처럼 옐로스톤과 모든 것이 정상입니까? 폭발에 주목할 만한 전조를 나열한 USGS 기사.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공식 설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옐로스톤 칼데라에 관한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1. 최근 지진의 빈도와 강도 증가. 우리는 USGS 데이터에 따라 옐로스톤 칼데라 지역의 지진 그래프를 만들었고 상황의 심각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진 횟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합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센서 수가 증가했습니까?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우리는 옐로스톤 칼데라에서 수년간 지진 센서의 위치로 인해 0에 가까운 규모의 지진이라도 매우 작은 규모의 모든 지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출의 전조에 대한 미국 지질 조사국 기사의 첫 번째 요점, 즉 지진 빈도의 증가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진도 4 이하의 지진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지진의 강도의 증가입니다. 점프는 마그마가 멘틀 깊이에서 압력을 받는 부분인 충동으로 토점에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지진의 깊이에 따른 행동 역학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2010년에 가장 많은 수해 지진이 11km 깊이에서 등록된 반면 2022년에는 이미 5km 깊이에서 기록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진 깊이의 변화는 옐로스톤의 지하 활동이 표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그마가 상승함에 따라 보호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그마 침입 지역 위로 암석이 붕괴하고 지진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진이 5km 깊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 깊이의 마그마가 이미 지구의 지각을 먹어치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수학, 12년 동안 마그마는 6km를 통과했으며 이는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나머지 경로를 여행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몇 배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요점에 따라 지진의 수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USGS가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위협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2번 지점. 눈에 띄는 증기 또는 통증 작용. 간헐천은 화산의 냉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과열된 수증기의 방출을 통해 기능합니다. 옐로스톤 화산의 영역에 걸쳐 10,000개 이상의 활성열 특징이 있습니다. 간헐천은 이 지역에 흔하지만 옐로스톤은 최근 몇 년간 이상 현상을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간헐천인 노리스 계곡의 증기성 간헐천은 1년에 한 번씩 폭발하곤 했지만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1년에 48번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곳에서 지하층의 가열이 증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옐로스톤의 폭발 위험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50배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간헐천의 활동은 마그마의 상승에 의해 제어됩니다. 지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노리스 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간헐천이 강한 지진 때 후에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그마의 새로운 부분이 지진을 일으키고 스팀보트를 포함한 간헐천의 활성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재 옐로스톤 전체에서 지진과 간헐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노리스 계곡입니다. 64만 년 전 옐로스톤의 마지막 슈퍼 분출은 노리스 계곡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진과 간헐천 활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걱정입니다. 공원의 다른 지역에서의 간헐천 활동은 어떠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에 칼데라 전체의 간헐천 대부분이 동시에 몇 배 더 자주 분출하기 시작했을 때 간헐천 활동에 동기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간헐천이 더 많은 열을 방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헐천의 활동량은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간헐천 활동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경고 신호입니다. 간헐천은 이미 칼데라 전역과 주변에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번 지점. 지표면에 약간의 팽창. 정상적인 상황에서 옐로스톤의 표면 용기도는 하강 속도는 연간 2에서 4cm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에 노리스 밸리 지역에서 영토의 융기 속도가 갑자기 5배 증가하여 연간 최대 15cm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진대가 발생하고 들소의 변칙적 행동이 발생했으며 아스팔트가 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 옐로스톤 화산은 분화에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옐로스톤에 대한 대부분의 모니터링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표면 융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의 재앙적인 폭발이 융기 후 불과 한 달 후에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초에 옐로스톤에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고 이것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여전히 논쟁의 문제입니다. 4번 지점. 열 흐름의 작은 변화. 옐로스톤은 다른 대륙보다 30%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북미의 용광로와 같으며 연속의 석탄이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열 영역의 출현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 표면의 비정상적인 과열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2003 노리스 지역의 새로운 지역, 지면 온도가 섭씨 94도로 증가했습니다. 초목은 즉시 죽었습니다. 일부 간헐천은 끓어말라 버렸습니다. 2018년 텔은 호수 지역에서 3헥타르 이상의 숲이 죽고 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60, 80도였습니다. 또는 화씨 140, 176도. 2014년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녹는 피크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목격자들은 겨울의 토양 과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눈이 녹았다고 지적합니다. 열 흐름의 작은 변화 대신에 우리는 토양의 극심한 가열을 관찰합니다. 네 번째 항목이 확인되었습니다. 5번 지점. 분기공 가스의 구성 또는 상대적 존재비의 변화. 헬륨사가 옐로스톤 지역에서 많이 방출된다는 언론의 과대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출을 예측하는데 또 다른 지표, 즉 헬륨3과 헬륨4의 동위 원소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비록 이 특정 지표가 폭발 전에 급격히 상승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서로 다른 연도의 과학 연구에서 우리는 헬륨3과 헬륨4의 비율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율은 1985년 15.8에서 2003년 17로 증가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의 구역은 노리스 밸리와 칼데라의 활발한 부분에 있습니다. 과거 옐로스톤 초분출로 인한 광물 내포물에서도 동일한 값인 17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헬륨3과 헬륨4의 비율이 분출이 촉발되는 임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것에 대해 침묵합니까? 우리는 과학 기사에서 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나요? 분화 직전에 화산가스가 급격히 방출됩니다. 몇 주, 며칠 또는 몇 시간 만에. 이것은 분화의 시작에 대한 정확한 단기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제 헬륨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스의 배출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옐로스톤 지역의 가스 배출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증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USGS가 온라인 가스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현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스 조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포인트 5가 확인되었습니다. 중간 결론. 우리는 USGS 기사에 요약된 폭발의 전조 목록을 모두 검토했고 그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징후는 옐로스톤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는 포스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정우체는 분화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되거나 언제든지 가라앉고 분화가 뒤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는 화산 활성화의 결과이므로 그러한 포스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예, 화산은 수천 년 동안 휴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그것은 놀라운 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하는 계기는 무엇인지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그마 챔버의 녹은 마그마 양이 중요한 매개 변수라는 데 동의합니다. 과학적 모델에 따르면 녹은 마그마의 양이 3.50%에 도달하면 폭발적인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녹은 마그마가 있습니까?
2022년 추정치에 따르면 약 20%이지만 2010년 추정치에 따르면 32%가 녹았습니다. 숫자는 매우 다릅니다. 융해량의 추정치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며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2010년 추정치가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챔버의 현재 용융 비율은 이미 분출에 충분해야 합니다. 화산이 이미 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쩌면 활성화에 다른 징후가 있을까요? 포인트 U, USGS 목록에 없는 것. 옐로스톤 칼데라의 최근 화산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후 우리는 임박한 폭발의 또 다른 중요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오지에서 발생한 심층 지진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립적인 옐로스톤 연구원인 메리 그릴리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600km 깊이의 지진에 대한 반응으로 옐로스톤에서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2월 터키에서 1년의 끔찍한 지진이 옐로스톤에서 대응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충격은 더 이상 지각을 통해 전달되지 않고 마그마를 통해 직접 전달되며 옐로스톤에 반영됩니다. 지금 마그마를 통한 먼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화산의 마그마 압력은 반응할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폭발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대격변의 12,000년 주기와 화산에 미치는 영향. 이전에는 먼 사건에 대해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타났을까? 초대형 화산은 대격변, 주기 동안 12,000년마다 분출합니다. 12,000년 전 캄피 플레그레이, 24,000년 전 타우포. 매번 이것은 지구의 주민들에게 재앙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그러한 파괴적인 대격변의 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기는 행성의 핵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마그마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1995년과 2014년에는 깊은 마그마 소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중앙, 해령 지역, 남극판 경계 근처 지역 및 핫스팟입니다. 이 지역들에서 깊은 마그마는 중심핵과 지각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마그마가 핵에서 상승하면이 지역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은 1995년과 2014년의 지진 활동의 급증으로 우리가 정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옐로스톤은 또한 열점, 깊은 마그마 챔버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사한 반응과 같은 기간 동안 지진 활동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화산 활동의 주요 징후와 함께 옐로스톤도 현재 12,000년 주기에 반응하고 있음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슈퍼 폭발 사이에 기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그마 챔버 준비 기간입니다. 이제 현재의 대격변 주기는 옐로스톤의 마그마 챔버가 분출할 준비가 되는 순간과 일치합니다. 그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옐로스톤은 이 주기에서 폭발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데이터를 숨깁니다. 그래서 모든 징후들은 초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지질학적 자료에 따르면 화산은 활성화와 폭발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마그마 방은 64만 년 동안 준비 상태에 있었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활성화의 징후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12,000년 주기의 재앙적인 대재앙이 시작되기까지는 몇 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분출을 미리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층 지진을 포함한 강력한 지진은 분화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핵무기 사용의 위협이 높습니다. 핵폭발이 진도 5에서 8.5 사이의 지진과 같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옐로스톤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방아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옐로스톤과 중국, 이탈리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중국의 특정 지방이나 이탈리아에서 규모 7의 지진이나 비슷한 규모의 핵폭발이 발생하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옐로스톤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인트 7. 100% 확률 분출 지표. 폭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행성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현재 행성의 자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000년마다 발생하는 행성의 핵에 대한 우주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행성의 자전 가속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뒤따를 것입니다. 즉, 행성의 자전 속도가 느려질 것입니다. 이 단계 동안 거대한 과잉 에너지가 행성 내부에 축적되어 마그마에 통제되지 않은 가열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압력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초화산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옐로스톤이 폭발하면 일본의 슈퍼화산 아이라가 폭발할 확률은 100%입니다. 그 경우 인류는 2036년 훨씬 이전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론들. 행성의 자전 추세에 근거하여 속도를 늦추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고, 다음 2년 안에 옐로스톤 칼데라는 정말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공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올가 슈미트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논의한 창조적 사회 플랫폼에 게재된 영상에서 이 모든 것이 언급됐습니다. USGS 응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어떤 종류의 분출을 향한 어떤 경향의 징후도 없습니다. 이 결론은 옐로스톤과 전 세계의 다른 칼데라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USGS는 왜 화산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합니까? 우리를 안심시키는 과학자들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우리의 삶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매달 그들은 옐로스톤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가스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도 센서가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고 온도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원 메리 그릴리에 따르면 USGS 웹사이트에 표시된 것보다 지진계에 더 많은 지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럼, 글로벌 위기, 우리의 구원은 통일 속에 있습니다에서 창조적 사회, 프로젝트의 분석가 그룹, 라는 말은 주요 지진 서비스가 USGS를 포함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옐로스톤의 재앙적인 분출 문제에 대해 USGS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현재 화산은 USGS의 발표대로 아직 분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분출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들에 기초하더라도 옐로스톤이 64만 년 동안 준비해온 슈퍼 분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산이 필연적으로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우리가 진입한 대격변의 12,000년 주기와 일치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옐로스톤 초화산은 그 활동으로 인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많은 공포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USGS의 트위터 답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산학자들이 진실을 숨김으로써 평판을 위태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한 규모의 폭발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경보를 울릴 때가 되었지만 누가 이 일을 책임질 것인가요? 왜 과학자들은 침묵할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러면 과학자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주의 형식에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옐로스톤 폭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창조적인 형태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산의 폭발에 대해 미리 알고 심지어 화산을 활성화하는 대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칼데라 감압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십억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관심이 없고 경력을 잃을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옐로스톤의 폭발이 일어날
높은 가능성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하고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이 시점에서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조치는 창조적 사회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퍼뜨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만 우리는 지구에서 슈퍼화산의 재앙적인 분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옐로스톤 슈퍼화산의 폭발 위험은 엄청납니다. 사실 우리는 화약통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폭발은 모든 인류의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모든 유출과 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치인들이 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결책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사실에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황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만약 우리가 진짜 출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우리도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사회 프로젝트의 참가자인 우리는 해결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창조적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의 포럼에서 여러분은 창조 사회의 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그것을 함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